아랍 억만장자가 절박한 미혼모를 경매에서 구입했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비밀을 밝혀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서 어디서 시청하는지 알려주세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읽을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모두들 이야기를 즐겨보세요. 사라는 아들 오마르와 함께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녀는 여성이 물건처럼 경매되고 그들의 회사가 부유하고 강력한 남성에 의해 매입되는 특이한 경매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호화로운 홀의 한 구석에 앉아 사라는 자신을 그곳으로 데려온 결정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고 박동할 때마다 앞에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는 그날 밤 이웃 노인을 돌보던 아들 오마르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연체된 청구서, 다가오는 퇴거 위협, 그리고 오마르가 배고프게 잠자리에 들었던 밤이 그녀로 하여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양복을 입고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는 행사 주최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지시를 내렸다. 기억하세요, 사라. 평정심을 유지하고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마세요. 그는 떠나기 전에 지시했습니다. 홀은 우아한 옷을 입은 남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여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귀중한 예술 작품처럼 전시된 것처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 목이 메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최자는 연극적이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로트 번호 23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밝은 조명이 켜진 무대로 계단을 오르는 사라의 다리는 떨렸다. 강렬한 빛이 잠시 그녀의 눈을 멀게 했고 스포트라이트에서 나오는 열기로 인해 그녀의 임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높이 들려고 노력했지만 약탈적인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최 측은 사라를 더욱 노출시킨 듯한 느낌을 주는 형용사를 사용하며 진정한 이국적인 아름다움이라고 말을 이어갔다. 군중은 찬성의 뜻으로 중얼거렸다. 갑자기 $1,000,000라는 깊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방을 울렸다. 홀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시선은 검게 그을린 피부와 날카로운 눈을 가진 남자에게 마지막 줄에 앉아 있었다. 그는 권력과 권위의 아우라를 발산했습니다. 부와 분별력으로 유명한 아랍의 거물인 아흐메드 알페드, 에이흐메드 알페드가 입찰에 나섰습니다. 개시 금액에 놀란 주최자는 확인을 위해 금액을 반복했습니다. 다른 입찰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팔렸다고 말했다. 사라는 다리가 약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아흐메드는 진지하고 읽을 수 없는 눈빛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조건에 대해 논의해야 해요. 그는 그녀를 안내하기 위해 손을 내밀며 침착하게 말했다. 사라는 망설였지만 그를 따라 무대에서 자신이 봉인한 운명이 공식적으로 결정될 개인실로 갔다. 방은 넓고 우아하게 가구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아흐메드는 사라가 앉도록 안락 의자를 가리키며 손짓했습니다. 그는 근처 테이블로 다가가 미리 놓여져 있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계약서가 있어요. 그가 사라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사라는 손을 떨면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몇 구절을 읽을 때 방 안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메인 섹션에 도달하면서 그녀의 호흡은 더욱 가빠졌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고 당신에게 맡기고 싶나요?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다. 아메드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에게는 상속자가 필요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떠나게 됩니다. 계약서에는 그 점이 매우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라는 분노와 두려움이 그녀를 덮치며 일어섰습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아이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흐메드의 눈은 가늘어졌지만
그의 목소리는 변함이 없었다. 당신은 경매에 참가했을 때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알았습니다. 이제는 후회할 틈이 없습니다. 이건 비인간적이에요. 사라가 계약서를 꽉 움켜쥐며 방역했습니다. 그냥 아이만 사주고 엄마만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흐메드가 앞으로 나섰고 그의 존재감이 방을 압도했다. 나는 당신을 위해 100만 달러를 지불했어요, 사라. 이것은 변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라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흐메드는 그녀 앞에 테이블 위에 펜을 놓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돈을 받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분노와 절망으로 손을 떨며 계약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마르와 그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자신이 치르고 있는 희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중얼거렸다. 아흐메드는 몸을 기울여 강렬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는 펜을 들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아흐메드는 문서를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내일 아침에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고 당신은 내 저택으로 모셔갈 것입니다. 좀 쉬세요. 그는 생각과 후회를 안고 사라를 홀로 남겨두고 방을 나갔다. 그녀는 계약서에 서명한 자신의 운명을 바라보며 마치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사라가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 앞에서 리무진 한 대가 사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마르와의 작별 인사는 짧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몇 달 동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가능할 때마다 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는 어머니가 견디고 있는 일도 모른 채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택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다. 사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사막의 풍경이 점차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건축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 건물의 웅장함에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높은 철문이 열리자 깔끔한 정원과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대저택이 드러났습니다. 아흐메드는 여전히 진지한 표정으로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안으로 안내하고 방과 집 규칙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사생활은 존중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의심 없이 계약의 당신의 부분을 이행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그는 그녀를 파티마라는 직원의 보살핌에 맡기기 전에 말했습니다. 친절한 중년 여성인 파티마는 사라를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공간은 우아한 장식과 부드러운 톤으로 꾸며져 있으며 이는 이전 생활의 단순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침대 위에는 그녀를 위해 선택한 옷과 액세서리가 놓여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가 근처에 있을게요. 파티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라는 감사 인사를 했지만 이곳이 낯선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방 발코니에서 지평선을 바라보며 오마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떨어져 있는 고통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어야 했습니다.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방해했다. 아흐메드였습니다. 내일 우리는 내가 신뢰하는 의사를 방문할 것입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사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결정의 무게는 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졌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사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택의 침묵은 편안함보다는 불안함을 더했다. 그녀의 첫날 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는 푹신했고
시트는 비단 같았지만 현실의 무게 때문에 평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곧 파티마는 문을 두드리며 그녀를 아흐메드의 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저택을 통과하는 여행은 페르시아 양탄자로 장식된 복도, 유명 예술가의 그림, 세심하게 관리된 정원을 보여주는 넓은 창문 등 명백한 고급스러움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사라는 그들을 병원으로 데려갈 리무진에 오르기 전까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의사 진료실은 두바이 중심부의 현대적인 건물에 있었습니다. 차분한 태도와 안심시키는 목소리를 지닌 하산 박사가 사라에게 전문적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철저한 검사 끝에 그는 첫 번째 수정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라는 불안함을 감추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흐메드는 시술 내내 거리를 유지하며 평소 침착한 자세로 멀리서 관찰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단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또 다른 단계일 뿐이었지만 사라에게는 그 9월이 지나면 자신의 일부를 남겨두는 가슴 아픈 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고통스러운 일가음이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사라는 그 장소를 탐색하면서 주의를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아흐메드의 부가 끝이 없는 것처럼 모든 방이 이전 방보다 더 화려해 보였습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선반이 있는 도서관, 대리석 기둥으로 둘러싸인 실내 수영장, 이국적인 악기가 가득한 음악실이 있었습니다. 그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저택은 거의 영혼이 없는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사라는 아흐메드가 아름다움에 둘러싸여 살았지만 그의 삶이 깊은 외로움으로 얼룩진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거의 웃지 않았고 몇 번의 예의도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아흐메드는 사라와의 상호작용을 실제적인 문제로 제안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계약에 부합하는지 확인했지만 결코 개인적인 관계를 구축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라는 점점 더 이상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밤에는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며 천장을 바라보며 보냈고 아침에는 곧 자신의 아이라고 부를 수 없는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 아흐메드는 일부 사업 동료들을 위해 저택에서 공식 만찬을 주최했습니다. 사라는 계약의 일환으로 우아하게 옷을 입고 아야메드와 동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드레스는 정말 아름다웠지만 홀의 큰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불확실했습니다. 손님들은 호기심으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노출된 듯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아흐메드는 내내 그녀의 곁을 지켰으며 그녀를 나의 특별한 손님이라고 소개했다. 괜찮으세요? 그는 좀 더 조용한 모퉁이로 물러나면서 드물게 걱정스러운 순간에 물었다.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사라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흐메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사교 행사는 형식이자 의무의 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에게 그것은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세계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사라는 지친 채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잠들기 전 그녀는 이웃에게 전화를 걸어 오마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들의 쾌활한 목소리는 그녀를 위로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게 했다. 그녀는 엄청난 그리움을 느꼈지만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는 아흐메드의 경직된 외모와는 상반되는 작은 세부 사항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꼼꼼하고 까다롭지만 짧은 순간에도 인간미를 보여주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정원에서 그에게 특별해 보이는 희귀한 식물에 직접 물을 주고 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이 식물은 우리 어머니의 것이에요. 그는 사라의 호기심을 알아차리며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돌보는 것이 평화를 가져온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사라는 공감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아흐메드는 위압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비록 동기는 달랐지만 두 사람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파티마는 또한 저택에서 보내는 긴 오후 동안 사라에게 더 많은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부는 아흐메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가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어떻게 책임을 맡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사라가 그때까지 뚫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남자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외로움은 계속됐다. 사라는 저택이나 아흐메드에 집착하는 것을 피하면서 자신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고립 속에서도 그녀는 정원을 거닐며 위안을 찾았고 발코니에서 별을 바라보며 조용한 밤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메드는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보다 덜 경직된 것 같았고 표정도 살짝 부드러워졌다. 우린 대화가 필요해요. 그가 입장하며 말했다. 사라는 더 많은 지시나 요구를 기대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신 아흐메드는 마치 적절한 단어를 찾는 듯 불확실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이 마련이 당신에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더 힘들게 할 생각은 없어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용기를 존중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사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흐메드의 말은 예상외로 친절했고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이전에 눈치채지 못했던 무언가, 즉 취약성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은 짧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기에는 충분했다. 아마도 아흐메드는 겉보기만큼 차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면에는 그녀만큼 망가진 누군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떠난 후 사라는 그들의 대화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비록 거리가 멀더라도 그들의 관계에서 더 깊은 것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저택에서의 하루는 느린 속도로 계속되었지만 매 순간 사라와 아흐메드 사이에 복잡한 역동성에 새로운 층이 추가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하나로 묶은 상황 속에서 서로 맞춰지려는 퍼즐 조각과 같았습니다. 사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으며 곧 아흐메드의 아이를 안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그녀를 두렵게 했지만 점점 더 커지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에게 그토록 엄청난 희생을 요구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지금까지 아흐메드의 의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궁금하신 점은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택에서의 생활은 더욱 예측 가능한 리듬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여전히 자신의 결정에 대한 무게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집과 자신의 새로운 일상에 대한 작은 세부 사항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은 그녀의 안식처가 되었고 그곳은 그녀가 태양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분수 사이로 흐르는 부드러운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아흐메드도 정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대화를 시작하려고 애쓰지는 않았지만 사라는 그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두 사람 모두 이를 인식했지만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원을 산책하던 중 사라는 아흐메드가 꼼꼼하게 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를 감지한 그는 업무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고개를 들어 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시나요? 사라는 침묵을 깨며 용기를 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흐메드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사라는 그의 반응에서 작은 틈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내성적이었지만 완전히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공간을 존중하기로 결정했지만 그의 딱딱한 외관 뒤에 있는 복잡성에 대한 점점 커지는 호기심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중에 암맷는 사라를 테이블에 합류시켜 놀라게 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녀의 식사는 파티마가 그녀의 방이나 집의 조용한 구석에서 혼자 식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해 보였지만 그의 존재에는 사라가 간과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조정 중이신가요? 그는 침묵을 깨고 와인 한 잔을 따르며 물었다. 사라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며 가능한 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흐메드는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으려는 듯 잠시 그녀를 살펴보았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지만 이 모든 게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사라는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혼자만 간직했다. 대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다. 그의 말투에는 그의 당당한 태도 뒤에 조심스럽게 숨겨둔 감정적 부담이 있음을 암시하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사라는 아흐메드의 작은 친절한 행동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중하면서도 사려 깊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고국에서 어떤 음식이 그리워졌다는 말을 무심코 언급한 후 파티마는 그녀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요리가 담긴 쟁반을 가져왔습니다. 아흐메드가 나한테 이걸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파티마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사라는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메드의 의도를 해독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차갑고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는 미묘한 방법으로 그녀의 안녕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라는 침대 옆 탁자에 깔끔하게 정리된 책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녀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언급했던 소설과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흐메드가 작은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슴의 따뜻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라가 저택의 음악실에 접근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일어났습니다. 문은 약간 열려 있었고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아흐메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술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아노를 치시나요? 그녀는 놀라서 물었다. 아흐메드는 그처럼 친밀한 순간에 포착되었다는 사실에 분명히 놀란 표정으로 위를 올려다보았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아름다워요. 사라가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는 칭찬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시선을 피했다. 그 짧은 순간에 사라는 그의 완고함 뒤에는 자신의 과거와 깊은 감정적 연결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사라가 정원에 있을 때 작은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서 떨어졌는데 분명히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연약한 생물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흐메드가 나타나 그녀를 호기심 어린 눈길로 지켜보았다.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는 물었다. 다시 날 수 있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사라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아흐메드는 침묵을 지켰지만 그의 눈에는 감탄을 자아내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 단순한 동정심의 행동이 그에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감동을 준 것 같았습니다. 저택에서의 밤은 외로웠지만 사라는 자신이 개발한 작은 일과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건축물의 웅장함에 감탄하며 조용한 복도를 돌아다니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복도에서 아흐메드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고 그의 모습은 평소보다 부드러워 보였다. 잠이 안 와요? 그는 물었다. 사라는 머뭇거리다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들 때도 있다고 답했다. 아흐메드는 완전히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놀랍게도 그는 그녀를 도서관에서 차를 마시자고 초대했습니다. 책이 가득한 선반 사이에 앉아 그들은 이전보다 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사라는 자신이 아흐메드의 가면 너머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정부 직원도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항상 친절했던 파티마는 이제 사라를 친구처럼 대하며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흐메드조차도 그녀가 있는 곳에서는 더욱 편안해 보였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마치 그가 그녀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것처럼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고립감을 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겉보기에 텅 빈 저택에서 작은 연결과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그녀를 덮고 있었다. 매일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의 역동성의 변화의 첫 징후가 나타나자 사라는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흐메드는 복잡한 사람이었고 그녀는 그의 성격의 여러 층을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여정이 더 깊은 수준에서 이제 막 얽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날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사라는 저택의 일상에 점점 더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려는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흐메드와의 작은 순간들이 그녀에게 인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녀를 더 잘 알아가는데 비록 절제되었지만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사랑과 책임감을 갖고 키워야 할 미래를 봅니다. 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 경험으로 사라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사라는 아흐메드에게 아직 밝혀내지 못한 층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와 아흐메드를 응원하시나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공유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몸짓이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아멘은 사라가 좋아하는 것과 관심사에 대해 더 많이 묻기 시작했고 그녀는 사라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를 표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정원에서의 대화는 일상이 되었고 도서관에서의 저녁 시간에도 책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흐메드는 과거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바꾸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라는 잠시 동안 침묵하며 생각했다. 누구를 믿을지 좀 더 현명하게 선택했을 것 같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없었다면 오마르도 없었을 겁니다. 아들의 이름이 그림자처럼 허공에 떠 있었다. 아흐메드는 자신이 하는 말의 무게를 느끼고 대화의 방향을 바꾸어 자신에게 공간을 주었습니다. 점점 더 연결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여전히 불확실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들 사이의 계약이 아무리 아메드를 좋아하기 시작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장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간이 9개월로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라가 발코니에서 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흐메드가 그녀와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미래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나요? 그는 침묵을 깨며 물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라가 인정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일시적인 것 같아요. 아흐메드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잠시 동안 그의 눈이 강렬하게 그녀와 마주쳤고 그녀는 숨을 죽였습니다. 미래는 만들어질 수 있어요, 사라. 그것은 모두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라는 그 말에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그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어조에는 암묵적으로 약속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운명이 아직 쓰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저택의 직원들은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 장소를 가득 채웠던 차가움은 더 가볍고 거의 환영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파티마는 아흐메드가 덜 고립되고 개방적인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사라는 또한 자신의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일부와 다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자신이 교차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아흐메드 사이에 발전하는 감정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현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운은 저택에 부드러운 빛을 가져왔지만 사라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녀와 아흐메드 사이에 형성되는 유대감은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오마르에 대한 비밀의 무게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아흐메드가 진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그녀를 두렵게 했지만 진실을 숨기는 것은 점점 더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사라는 마음을 비우기 위해 정원을 산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꽃과 나무 사이에서 정신을 잃으려고 노력했지만 파티마가 다급하게 그녀를 부르는 소리를 듣자 그녀의 평화는 깨졌습니다. 사라는 서둘러 저택으로 돌아와 거실에서 사진을 들고 있는 아흐메드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이 소녀는 누구입니까?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긴장감이 가득했다. 사라는 얼었다. 그의 손에 있는 사진은 그녀가 가지고 온 몇 안 되는 사진 중 하나인 오마르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숨겼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흐메드가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아들이에요. 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숨이 막혔다. 아흐메드는 그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검은 눈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는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나요? 사라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억지로 고개를 높이 들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당신이 제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까봐, 모든 일이 복잡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아흐메드는 팔짱을 끼고 여전히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당신은 또 다른 아이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왜 이에 동의하셨나요? 그 질문은 사라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를 위해 제가 한 일입니다. 청구서, 연체된 집세, 그가 배고프게 잠자리에 들었던 밤에 대한 비용이죠. 내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의 말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흐메드는 마치 방금 들은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그는 돌아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당신은 나를 믿었어야 했어요. 그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라는 그의 말에서 실망감의 무게를 느꼈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순간이 그들이 쌓아온 연결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흐메드는 사라에게 도서관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방은 은은한 램프의 빛으로 어둑어둑해져 친밀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아흐메드는 늘 그렇듯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문서 폴더가 놓여 있었습니다. 계약 조건을 검토해봤어요. 그가 퉁명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이런 비밀을 지킬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다루지 않습니다. 사라는 패닉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저를 보내지 마십시오. 나는 합의한 부분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아흐메드는 그녀를 막기 위해 손을 들었다. 그렇게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뢰는 필수적입니다, 사라. 이제 우리는 신뢰를 재건해야 합니다. 그는 폴더를 열고 시트 한 장을 꺼내 그녀가 읽을 수 있도록 그녀 쪽으로 밀어주었다. 오마르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를 방문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아직 우리의 합의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사라는 깜짝 놀라 눈을 깜박였다. 아흐메드의 관대함에 그녀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이러는 거죠?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였다. 아흐메드는
한숨을 쉬며 테이블 위에 손을 얹었다. 대답 없이 잘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이죠. 일시적일지라도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존재의 일부라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는 사라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아흐메드의 경직된 태도 뒤에 숨겨진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단지 상속자를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 사라는 오마르를 방문하기 위해 데려갔습니다. 여행은 길었지만 매 마일마다 그녀는 아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감정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오마르는 그녀를 보자마자 그녀의 품에 안겼고 사라는 결코 놓지 않으려는 듯 그를 꼭 붙잡았습니다. 엄마, 돌아오셨어요. 그는 기쁨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다. 사라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이번 방문이 일시적일 뿐이며 곧 그를 다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놀고 웃으며 하루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사라는 곧 다가올 작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이 오자 오마르는 그녀를 꼭 껴안으며 언제 돌아올 거예요? 라고 물었다. 곧 내 사랑. 그녀는 그 말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알면서도 약속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사라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아메드는 거실에서 차분한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람은 어때요? 그는 진지한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사라는 완전히 연약함을 느끼며 그의 맞은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건강하고 행복하지만 그를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아흐메드는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 사이의 역동성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조용한 이해와 상호 존중이 있었습니다. 암맷는 더욱 사려 깊어졌고 사라도 그를 더욱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을 산책하며 식사를 하거나 담소를 나누는 작은 몸짓이 의미 있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서관에 앉아있던 중 아멧는 사라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거리를 두시고 사업에만 집중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도 전에 책임을 갖고 자랐습니다. 사라는 그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그가 매우 개인적인 것을 공유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거 힘들었겠군요.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렇긴 했지만 그것이 오늘날의 나를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가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라는 그를 위로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아멧가 여전히 몇 가지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취약한 순간은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그들의 관계는 계속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냉정한 합의였지만 이제는 상호 존중과 존경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사라는 아흐메드를 단순히 강력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인간성을 갖춘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흐메드는 사렉에서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힘과 동정심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시간이 흐르고 있으며 곧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오마르를 방문한 지 며칠 후 저택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아메드와 사라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한때 긴장된 관계였던 관계가 이제는 조용한 수용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무게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그들에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라는 작은 일상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아침에는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밤에는 발코니에서 별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들에 대한 생각은
결코 그녀를 떠나지 않았고 아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던 중 사라는 아흐메드의 도착에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여유로워 보였고 표정에는 친근감이 묻어났다. 오늘은 나와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사라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로? 그녀는 물었다. 가족 소유지 중 한 곳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조용한 곳이니까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저택을 떠날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이든 환영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암맷는 침착하게 운전했고 사라는 그들이 도심을 떠날 때 풍경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거의 1시간쯤 지나서 그들은 모래 언덕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전통적인 아랍 스타일로 지어진 작은 집이 있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어머니의 휴양지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면서 아흐메드가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평화가 필요할 때마다 이곳에 오곤 했어요. 사라는 아흐메드를 따라 집으로 왔고 그 단순함과 매력에 감탄했습니다. 저택과 달리 이곳은 모든 것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벽은 양탄자와 고풍스러운 등불로 장식되어 있었고 공기는 향기로운 허브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흐메드는 그녀를 사막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로 데려갔습니다. 고요한 바람만이 깨질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사라는 몇 주 전보다 훨씬 편안함을 느끼며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기가 내가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아흐메드는 그녀 옆에 앉으며 고백했습니다. 아름다워요. 사라가 지평선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흐메드는 잠시 침묵을 지킨 뒤 집이 그리워요 라고 물었다. 사라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곳이 상징했던 곳이 그리워요. 단순하지만 추억이 가득한 곳이죠. 아흐메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뭔가 위로가 됐고 말이 필요 없는 연결이 있었어요. 숙소를 방문한 후 아흐메드와 사라의 관계는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맨션 직원과의 만남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결정과 같은 삶의 더 많은 측면에 그녀를 참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에게는 무자비한 사업가에 가면 뒤에 있는 남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아흐메드는 예상치 못한 주제를 꺼냈습니다. 저는 저택을 좀 개조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더 환영받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사라는 놀라서 눈썹을 치켜떴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나요? 저는 가족이 집처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흐메드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사라는 마음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계약 이상의 것을 포함하는 미래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비전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라는 정원을 거닐다가 파티마가 차와 쿠키가 담긴 쟁반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정부는 밝아 보였고 사라는 파티마, 오늘따라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군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파티마는 눈을 반짝이며 미소를 지었다. 여기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저택이 그토록 활기차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사라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파티마가 자신과 아흐메드 사이에 변화하는 역동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미래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느끼는 만큼 뭔가가 꽃피우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라는 아흐메드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더 취약하고 다가가기 쉬운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때 짧고 형식적이었던 대화는 이제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두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공유했습니다.
그 대화 중 하나에서 아흐메드는 사라에게 깊은 감동을 준 내용을 밝혔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가족의 닻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지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라는 공감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비록 방식은 다르지만 중요한 사람을 잃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더욱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아랍 억만장자가 절박한 미혼모를 경매에서 구입했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비밀을 밝혀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서 어디서 시청하는지 알려주세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읽을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모두들 이야기를 즐겨보세요. 사라는 아들 오마르와 함께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녀는 여성이 물건처럼 경매되고 그들의 회사가 부유하고 강력한 남성에 의해 매입되는 특이한 경매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호화로운 홀의 한 구석에 앉아 사라는 자신을 그곳으로 데려온 결정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고 박동할 때마다 앞에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는 그날 밤 이웃 노인을 돌보던 아들 오마르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연체된 청구서, 다가오는 퇴거 위협, 그리고 오마르가 배고프게 잠자리에 들었던 밤이 그녀로 하여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양복을 입고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는 행사 주최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지시를 내렸다. 기억하세요, 사라. 평정심을 유지하고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마세요. 그는 떠나기 전에 지시했습니다. 홀은 우아한 옷을 입은 남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여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귀중한 예술 작품처럼 전시된 것처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 목이 메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최자는 연극적이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로트 번호 23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밝은 조명이 켜진 무대로 계단을 오르는 사라의 다리는 떨렸다. 강렬한 빛이 잠시 그녀의 눈을 멀게 했고 스포트라이트에서 나오는 열기로 인해 그녀의 임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높이 들려고 노력했지만 약탈적인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최 측은 사라를 더욱 노출시킨 듯한 느낌을 주는 형용사를 사용하며 진정한 이국적인 아름다움이라고 말을 이어갔다. 군중은 찬성의 뜻으로 중얼거렸다. 갑자기 $100만 깊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방을 울렸다. 홀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시선은 검게 그을린 피부와 날카로운 눈을 가진 남자에게 마지막 줄에 앉아 있었다. 그는 권력과 권위의 아우라를 발산했습니다. 부와 분별력으로 유명한 아랍의 거물인 아흐메드 알페드가 입찰에 나섰습니다. 개시 금액에 놀란 주최자는 확인을 위해 금액을 반복했습니다. 다른 입찰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팔렸다고 말했다. 사라는 다리가 약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아흐메드는 진지하고 읽을 수 없는 눈빛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조건에 대해 논의해야 해요. 그는 그녀를 안내하기 위해 손을 내밀며 침착하게 말했다. 사라는 망설였지만 그를 따라 무대에서 자신이 봉인한 운명이 공식적으로 결정될 개인실로 갔다. 방은 넓고 우아하게 가구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아흐메드는 사라가 앉도록 안락 의자를 가리키며 손짓했습니다. 그는 근처 테이블로 다가가 미리 놓여져 있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계약서가 있어요. 그가 사라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사라는 손을 떨면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몇 구절을 읽을 때 방 안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메인 섹션에 도달하면서 그녀의 호흡은 더욱 가빠졌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고 당신에게 맡기고 싶나요?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다. 아메드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에게는 상속자가 필요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떠나게 됩니다. 계약서에는 그 점이 매우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라는 분노와 두려움이 그녀를 덮치며 일어섰습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아이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흐메드의 눈은 가늘어졌지만 그의 목소리는 변함이 없었다. 당신은 경매에 참가했을 때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알았습니다. 이제는 후회할 틈이 없습니다. 이건 비인간적이에요. 사라가 계약서를 꽉 움켜쥐며 방역했습니다. 그냥 아이만 사주고 엄마만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날 밤 달빛이 비치는 정원을 거닐다가 아흐메드는 갑자기 멈춰섰다. 사라,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가 이전에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을 내게 보여주었다는 것을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사라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뭐요? 인생에는 의무와 계약보다 더 많은 것이 있으며 때로는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흐메드에게 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계약이 여전히 완고한 장벽으로 남아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맨션 직원들은 그들의 역동성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관찰력이 뛰어난 파티만은 사라를 마치 이미 가족의 영구적인 일원으로 본 것처럼 더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아흐메드와 사라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는 듯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현실의 무게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계약 만료가 가까워졌습니다. 아흐메드와 쌓아온 유대감을 포함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갉아먹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라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아메드가 침울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그가 문을 닫으며 말했다. 사라는 공기 중에 긴장감을 느끼며 책을 한쪽으로 치워두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흐메드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얹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아기가 태어난 후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라는 숨을 참았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다른 옵션을 고려하고 싶습니다. 아흐메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냥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라는 심장이 뛰었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제안한 것은 정확히 그녀가 바라던 것이었지만 그녀의 기대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마침내 물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이 사라의 마음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는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사라와 아흐메드는 자신들의 두려움과 기대에 대해 좀 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자신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감정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아메드와 그녀의 아들과 함께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고 아메드는 실제 가족을 꾸릴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아흐메드는 가족의 기대에 사로잡혀 있었고 사라는 자신의 삶이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함께 그들은 서로에게서 힘을 찾았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테라스에서 별을 바라보던 아흐메드는 사라를 향해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내 삶에 들어오기 전까지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사라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에
눈물이 흘러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가 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차갑고 고립되었던 저택은 이제 집이 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들 사이의 유대는 어떤 계약보다 강했습니다. 점점 커지는 그들의 유대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음이 아프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태양이 저택 위로 지기 시작하고 창문을 통해 황금빛 빛을 발산하자 사라는 새로 찾은 안식처 중 하나인 피아노 옆 음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흐메드가 조용히 들어왔을 때 그녀는 손가락으로 건반을 가볍게 두드리며 우울한 멜로디를 만들어냈습니다. 노는 법을 스스로 가르쳤나요? 그는 음악의 부드러운 흐름을 방해하며 물었다. 사라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지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이어주는 힘이었죠. 아흐메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피아노 벤치에서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섬세하게 미끄러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사라는 그들 사이의 긴장감의 무게를 느꼈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흐메드는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킨 후 계속 말했습니다. 사라, 저는 우리가 공유한 내용과 무엇이 우리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했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녀는 노는 것을 멈추고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그녀는 그가 곧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럼 당신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물었다. 아흐메드는 심호흡을 한 뒤 우리 사이에 커진 감정을 계속 무시할 수는 없지만 내 과거와 가족의 기대가 늘 걸림돌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라는 희망과 우려가 뒤섞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흐메드는 자신의 내면적 어려움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이 말을 듣는 것은 그가 자신의 악마와 맞설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흐메드는 그녀를 정원으로 산책하자고 초대했습니다. 잔잔한 바람과 바스락거리는 나무잎이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곧 다가올 대화의 무게가 공기에 맴돌았다. 저희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셨어요. 아흐메드가 나란히 걸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명예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면서 자랐고 그것이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형성했습니다. 사라는 아흐메드의 말에 고통을 느끼며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라고 아흐메드는 계속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력을 유지하고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도록 보장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사라가 부드럽게 물었다. 아흐메드는 멈춰 서서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부분적으로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사라는 가슴의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외로움과 싸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지만 아흐메드의 이 말을 듣고 그녀는 그의 뚫을 수 없는 외모 뒤에 깊은 인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흐메드는 사라에게 사막 여행에 함께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일찍 떠났고 곧 광활한 황금빛 모래가 끝없는 바다처럼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들이 한적한 오아시스에 도착했을 때 아흐메드는 이곳이 그에게 특별한 장소이며 명확성이 필요할 때 방문하는 휴양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도 생명이 있다는 걸 생각나게 해주는 곳이에요. 수정처럼 맑은 물가를 따라 걸으며 그는 말했다. 사라는 그 순간에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고 그것이 그들의 여정의 전환점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야자나무 그늘 아래 앉은 아흐메드는 다시 말했다. 나는 과거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너무 많은 시간을 갖춰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기회를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사라는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물었다. 아흐메드는 햇빛 아래서 눈을 빛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나는 계약이나 의무로 정의되지 않는 실제적인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라는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그 말은 그녀가 듣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자 둘 사이의 분위기는 가벼워졌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사라는 자신의 선택과 이 모든 것이 아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통에 직면하고 두려움을 제쳐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발코니에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던 아흐메드가 차 두 잔을 들고 그녀와 합류했습니다. 그는 살에게 하나를 건네주고 잠시 동안 말없이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너도 알잖아, 사라.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믿는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녀는 그의 말에 무게를 느끼며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게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책임과 기대 이상의 것을 위한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라는 감정이 가득 담긴 눈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고통 속에서도 힘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셨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없었다면 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아흐메드는 그들 사이의 역동성을 바꾸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검토했고 아이의 미래에 관한 조항은 남아있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공평한 해결책을 찾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라는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침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도 느꼈습니다. 맨션 직원은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아흐메드의 평소의 냉담함은 더 따뜻한 태도로 바뀌었고 사라는 더 자신감 있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파티마는 사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흐메드 씨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찾는데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사라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미래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아흐메드는 계속해서 두려움에 직면하고 지속적인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했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희망, 즉 사랑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저택 위로 해가 지면서 사라와 아흐메드는 테라스에 함께 앉아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앞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란히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택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초기의 긴장감은 좀 더 가벼운 분위기로 바뀌었지만 미래의 무게는 여전히 사라와 아흐메드를 덮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기로에 서 있으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흐메드는 대화를 위해 사라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평소에는 인상적이던 방이 그때는 더욱 친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손짓했고 사라는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우리의 합의와 당신이 여기에 도착한 이후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는 차분하지만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그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기다렸다. 우리가 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 나는 한 가지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가족의 상속인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흐메드는 책상에 손을 얹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이에 생겨난 감정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라의 심장이 뛰었다. 이것은 그녀가 듣고 싶어 했던 것이었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 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는 뜻입니다. 계약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당신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아흐메드의 말은 한 줄기 희망처럼 느껴졌지만 사라는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에는 여러 층위가 있었으며 그녀는 두 사람 모두 결과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사라는 정원을 거닐면서 아흐메드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가 그에 대해 강한 감정을 갖고 있는 만큼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인 오마르는 다른 도시에 있었고 계약서에는 아기가 태어난 후에 그녀가 떠나겠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라는 파티마가 중앙분수 근처에서 식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파티마, 내가 아흐메드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사라가 불확실한 목소리로 물었다. 파티마는 그 질문에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흐메드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키지 않을 약속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인간이에요, 사라. 그리고 당신처럼 그 사람도 자신이 느끼는 것과 해야 할 일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라는 그 말을 받아들였고 여전히 갈등은 있었지만 조금 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흐메드는 자신이 지원하는 고아원을 방문하도록 사라를 초대했습니다. 이전에도 해봤던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를 지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웃으며 포옹하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라는 아흐메드가 그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따뜻함을 느꼈고 평소의 진지함은 점점 더 부드럽고 배려심 넘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며 사라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인생은 책임과 사업, 그 이상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단순함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흠드가 그녀를 강렬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사라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아흐메드가 진정으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좀 더 진정한 것을 대가로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통제권 중 일부를 포기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에이크맨은 계약을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모아 몇 가지 조항을 조정하여 사라가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더 많은 자유와 오마르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보장했습니다. 그가 변경사항을 사라에게 제시했을 때 그녀는 눈에 띄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들고 물었다. 왜냐면 나는 당신이 이 일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갇혀 있다는 느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나를 믿기 때문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사라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안도감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날이 계속해서 흐르고 아메드와 사라 사이의 유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때 형식적이었던 대화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이야기, 꿈, 두려움을 공유하며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어느 날 밤 테라스에 앉아 있을 때 아흐메드는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아이디어를 꺼냈습니다. 사라, 나 오마르를 만나고 싶어. 그 제안은 사라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가 말한 것을 처리하면서 잠시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확실해요? 그녀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전적으로. 그는 당신의 일부이고 나는 당신 삶의 모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사라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마를 자신의 삶에 포함시키려는 아흐메드의 의지는 실제적인 것을 구축하려는 그의 헌신의 분명한 표시였습니다. 오마르를 방문하는 여행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흐메드는 차분해 보였지만
사라는 그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오마르는 사라의 팔에 달려들어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그는 기뻐서 외쳤다. 아흐메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사라가 그에게 오마르를 소개했을 때 그 소녀는 아흐메드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너 우리 엄마 친구야? 오마르가 순진하게 물었다. 아흐메드는 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마르는 미소를 지었고 사라는 안도감과 행복이 뒤섞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은 마치 오마르가 아흐메드가 안전한 존재임을 감지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사라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견고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흐메드와의 그녀의 관계는 더 이상 계약에만 기초한 것이 아니라 신뢰와 진정한 감정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길에는 여전히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별을 바라보며 에이맨은 사라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건 알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 의향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라는 자신의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함께하는 미래가 가능하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얼텟 맨션에서의 생활은 사라에게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었지만 그녀와 아흐메드 사이의 유대는 여전히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마를 방문한 후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아흐메드는 마치 사라가 자신의 세계에 들어서기 전에 살았던 삶의 깊이를 마침내 깨닫기 시작한 것처럼 더욱 세심하고 더욱 현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아흐메드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오마르가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라의 눈이 놀라서 커졌다. 진심이에요. 그녀는 여전히 아이디어를 처리하면서 물었다. 예.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만들려면 그가 처음부터 그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라의 심장이 뛰었다. 아들을 가까이 두겠다는 생각은 그녀가 바라던 전부였지만 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그녀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아흐메드는 심호흡을 한 뒤 계약이 장벽이 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오말과 어떠한 타협 없이 여기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침묵을 지켰으며 자신을 위해 자신의 삶을 적응시키려는 아메드의 의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하는 몸짓이었습니다. 오마르의 도착을 위한 준비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아흐메드는 파팀에게 사라가 제안한 요소들로 장식된 방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오마르가 자란 집을 연상시키는 손길로 공간이 따뜻하고 친숙한 느낌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마르가 도착한 날 사라는 불안했습니다. 저택 문이 열리고 오마르가 팔로 달려들자 그녀는 그를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듯 그를 꼭 붙잡았습니다. 여기는 정말 넓어요, 엄마. 오마르는 주위를 둘러보며 호기심으로 눈을 크게 뜨고 외쳤다. 멀리서 지켜보던 아흐메드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오마르의 높이에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영해요, 오마르. 여기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소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안 맺는 미소를 지었고 사라는 그의 진지함 속에서도 오마르와 소통하려는 진정한 노력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정과 발견이 혼합된 기간이었습니다. 오마르는 저택의 고급스러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여 모든 구석구석을 탐색하고 모든 것에 대해 호기심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흐메드는 내성적이기는 했지만 인내심과 관심을 보이며 질문 하나하나에 침착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라는 오마를 침대에 눕히면서 엄마, 아메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라는 질문에 놀랐지만 솔직하게 그렇다. 그는 매일 더 나아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마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에 만족했고 곧 잠이 들었습니다. 사라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평화로운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흐메드와 오마르는 유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후에는 체스를 두거나 정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때 멀게만 느껴졌던 아흐메드는 한층 여유롭고 배려심 넘치는 면모를 드러냈다. 산책 중 오마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아흐메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마음에 드세요. 그는 어린아이의 순진한 호기심으로 물었다. 아흐메드는 오마르의 솔직함에 놀라며 낄낄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아주 특별한 여자예요. 오마르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걸었고 아메드는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단순하면서도 의미 있는 교환은 그들의 유대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라는 사무실에서 문서를 검토하고 있는 아흐메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천천히 들어갔다. 내가 방해해도 될까요? 그녀는 차 한 잔을 들고 물었다. 아흐메드는 위를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언제나. 그녀는 근처 소파에 앉아 그가 신문의 주위를 돌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집중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안심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녀가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아흐메드는 펜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의 대답의 단순함은 사라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진정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고 엘페드 맨션은 다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흐메드와 사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오마르는 그들의 집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경험 속에서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돈독해졌고 아기의 탄생에 대한 기대감은 두 사람을 더욱 가까워지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사라는 테라스에서 쉬고 있을 때 복부에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임신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려고 노력했지만 통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놀란 그녀는 파티마를 불렀고 파티마는 즉시 아흐메드로 달려갔습니다. 사라가 진통을 시작합니다. 파티마는 다급하게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흐메드는 침실로 달려가 사라가 숨이 막히는 것을 보고 진통을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우리 지금 병원에 가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긴장되었습니다. 평소 차분한 아흐메드는 걱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사라의 손을 꽉 잡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격려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다 괜찮을 거예요, 사라. 나는 당신과 함께 여기 있습니다. 그는 안심시키기 위해 반복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의료팀이 인계를 받았지만 아흐메드는 사라의 곁을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노동 내내 그녀와 함께 있었고 그녀의 손을 잡고 모든 단계에서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몇 시간 후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흐메드는 가슴이 감동으로 넘쳐 팔에 안겨있는 작은 소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름다워요, 사라. 완벽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라는 지쳤지만 매우 기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출산 후 며칠 후 사라가 아기를 품에 안고 침실에서 쉬고 있을 때 아흐메드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았고 표정은 진지했지만 그의 눈은 부드러움으로 빛났다. 사라, 한 가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흐메드가 봉투를 열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계약은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놀란 그녀의 눈앞에서 아흐메드는 문서를 잘게 찢어 바닥에 떨어뜨렸다.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은 당신과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우리의 미래를 정의하는 어떤 것도, 심지어 계약조차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흐메드는 사라의 손을 잡고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라, 당신은 내 삶에 빛을 가져다 줬어요.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을 갖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남은 인생을 당신 곁에서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함께 어떤 일이 있어도 마주하고 싶습니다. 그는 작은 벨벳 상자를 열었고 빛을 은은하게 반사하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섬세한 반지가 드러났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사라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뛰었고 거의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 아흐메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틈으로 엿보던 오마르가 달려가 그들을 꼭 껴안았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거예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외쳤다. 아흐메드는 소년을 팔에 안고 함께 그들의 삶의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을 축하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몇 달은 기쁨과 준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뿌리와 그들이 쌓아온 사랑을 반영하는 행사를 원했고, 아흐메드는 그녀의 모든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었습니다. 저택은 이국적인 꽃, 섬세한 조명, 아랍과 서양 전통이 혼합된 디테일로 장식되어 동화 같은 환경으로 변모했습니다. 마침내 중요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태양이 밝게 빛나며 결혼식이 거행될 정원을 밝게 비췄습니다. 사라는 금빛 액센트가 돋보이는 흰색 드레스를 입고 멋져 보였고, 작은 정장을 입은 오마르는 자랑스럽게 반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통로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아흐메드의 눈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처음 보는 듯 감탄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숨이 막힐 것 같군요.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서약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들은 사랑, 존경, 파트너십을 약속했고, 하객들의 진심, 어린 박수를 이끌어내는 키스로 그들의 약속을 확증했습니다. 리셉션은 문화와 사랑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라의 고향 멜로디와 전통 아랍 음악이 어우러져 축제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오마르는 새로 태어난 남동생과 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에 감격하며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이것이 제가 꿈꿔왔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사라가 아흐메드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밤이 끝날 무렵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에서 아흐메드와 사라는 가족과 친구들에 둘러싸여 함께 춤을 추며 모든 장벽을 극복한 사랑을 축하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로 꽃피운 여정의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오마르가 아기와 놀고 있는 동안 아흐메드와 사라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미래를 맞이하겠다고 약속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사랑, 화합, 계속해서 성장할 가족 등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빛나는 사막의 별들 아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완벽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희망과 사랑, 행복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감정적 전환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동을 받았다면 이 반전이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에서 사라와 아흐메드의 여정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직면하는 많은 일들을 반영하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회복력, 신뢰,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지저분하고 아름다운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사라는 아들, 오마르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을 경매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모든 부모가 칩이 다운되었을 때 씨름할 수 있는 엄청난 결정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층이 벗겨지면서
외로움과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욕구에 사로잡힌 남자를 보게 되는 이 억만장자 아흐메드가 있습니다. 그들의 길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미친 방식으로 충돌하며 거래로 시작된 것은 실제적인 것, 즉 인간적인 것으로 변모합니다. 그 변화? 강력합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순간에도 이를 용감하게 받아들인다면 연결과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저에게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은 두 사람 모두 어떻게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서야 했는지였습니다. 오말에 대한 사라의 비밀은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상처를 받았을 때에도 그것을 소유했습니다. 아흐메드 역시 자신의 엄격한 계획을 고수할 수도 있었지만 그 계약을 파기하고 대신 사랑에 돈을 걸기로 결정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국 문화에서 우리는 좋은 약자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두 사람이 역경에 맞서 싸우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미래를 다시 쓰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의 교훈은 단지 로맨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화상을 입었을 때에도 사람들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엉망이고 때로는 누군가를 용서하든 꿈을 쫓든 통제권을 놓아주든 안전망 없이 뛰어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 항상 안전한 플레이를 그만두겠다는 영감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치거나 바보처럼 보일까봐 얼마나 자주 주저합니까? 사라와 아흐메드는 두려움을 극복할 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어쩌면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연락을 하거나 내가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직장에서 기회를 잡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삶이 최선의 방법으로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또한 가족이 단순한 피가 아니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 나타나는 사람들과 함께 구축하는 것입니다. 내게 그것은 내 관계에 투자하고 어려울 때에도 정직하고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어떤 아름다움이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것은 나타나서 위험을 감수하고 인간 연결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계약, 즉 우리가 스스로 정한 규칙이나 한계를 갖고 있지만 때로는 이를 깨뜨리는 것이 특별한 일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사라와 아흐메드의 난폭한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진심 어린 이야기를 더 많이 보려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떤 교훈을 얻고 있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시 작성하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대화를 계속 이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